예,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시장을 이기는 전략 미스터 마켓 이종복입니다. 오늘부터는 하반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3분기라고 할 수도 있는 날이고요. 종합이 아주 그냥 첫 거래일부터 대박이죠, 여러분.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제 실시간 방송의 묘미인데 뭐 그동안에 했던 얘기 오늘은 좀 이야기식으로 저도 좀 에너지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하고 월요일 날 너무 에너지를 폭발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요 7월 달, 요 3분기 들어가는 7월 달 장은 6월 달에 조정일 경우에 여러분들 분명히 돈 버는 장이라는 얘기 해줬다는 거, 요 얘기를 먼저 하고 우선 오늘 방송할 걸 먼저 준비했던 걸 가지고 먼저 좀 이야기는 하고 갈게요, 여러분. 중심이론 6대 필살기라는 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3분기의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왜 이거 안 나와요? 3분기의 가이드라인 중에 7월 달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해주려고 준비가 끝났고 사실 이거 10분도 안 걸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10분도 안 걸리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쨌든 내가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보여준 겁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건 실시간이 중요한데 지난주 미스터 진단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마켓텐도 마찬가지고요. 10시 타이밍에 하는 거. 이종복이가 방송을 3개를 출연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금요일 날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색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월요일부터 10시 45분은 빨강색과 주황색의 조화해갖고 좋다라고 얘기해주면서 했던 그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면서 금요일 날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금요일 날 그 3분기를 결정할 PC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3분기 첫 거래일부터 주식시장 뭐 대박 나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했던 그 부분하고 이제 이거하고 서로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강조할까를 고민을 할 때 이종복은 증권 전문가고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에 주목한다라고 했고 우리는 실시간을 강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토마토가 최근에 열심히 하고 해갖고 내가 그냥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건데 어쨌든 요거를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아깝고 이거 이종복은 이거에 모든 걸 바쳐가지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나를 잘 안 믿었고 나를 신규 전문가로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나의 기법은 저작권으로 2003년도에 등록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도 지나가는 자들이 생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건데 지금은 내가 다시 하나하나 원상태로 돌려놓고 있으니까 이거가 원래는 이거 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1년 동안 방송을 해도 이거 부족한 겁니다. 이것만 갖고 1년 동안 방송해도 돼요. 저는 대본 없이. 이게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부터 진짜 하반기 이제부터 진짜 3분기 요거 왜 보여줬는지 아시겠죠? 2분기가 반도체 위주로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그거 교통정리의 요점 정리거든요. 그래서 3분기를 출발하면서 지금 타이밍에 이걸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운명이고 팔자입니다. 이거를 제가 수요일 날 연결시킬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은 배터리 제가 완벽하게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초대박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배터리 쪽하고 반도체 쪽을 강조를 하면서 이토마토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제가 이제 이토마토에도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방송을 하면서 갈 거예요. 지금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 전문 직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주느냐면 이토마토 PD한테 이종복이가 영상 뜰 걸 일요일 날 넉넉하게 한 4-5개를 줘요. 근데 월요일 날 장이 급변하면서 그 전주에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했던 주식들이 월요일 날 폭등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걸 실시간으로 다시 영상을 떠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신성 ENG입니다. 그거 내가 반드시 오늘 틀어줘야 되고 지난주에 오로수 테크놀로지도 지금 또 날아가거든요. 그것도 영상 틀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칩스앤 미디어가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요 대목에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근거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주식이 한 15종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그게 칩스 앤 미디어예요. 반도체는 한미반도체하고 주성 엔지니어링 쪽이고 배터리하고 2차 전지 쪽은 포스코 그룹 주도하고 몇 개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은 로봇 관련주에서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쪽인데 걔들은 내가 지금 세게 얘기를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이토마토 투자자들한테 미리 정해줍니다. 내가 좋게 이야기하는 주도주는 반도체는 뭐고서부터 7개 주도주 섹터를 미리 얘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이름 쓰는 게 있고 바닥권이라 좋게 얘기하는 게 있고 나중에 봐라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한 3, 4단계로 나눠져요.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라는 말 많이 하죠. 말한 사람은 분명히 강약 조절을 해갖고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말만 마지막에 들리는 거죠. 바닥에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주식은 올라가야 정상입니까? 안 올라가야 정상입니까? 한번 물어나 봅시다. 바닥에 있는 거가 좋다라고 했어.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안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안 올라가는 게 정상이지. 바닥에 있다라고 했잖아. 바닥이니까요. 그럼 그게 언제 올라간다고요? 그게 거래량 증가 장대양봉이 나온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붙는 거거든요. 그게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오늘도 원래 여러분들한테 AD 테크놀로지도 영상을 틀어드려야 돼요. 왜냐면은 AD 테크놀로지가 지지난주에 왔을 때 지금 무조건 매수하는 걸로 얘기했었던 주식이고 그때 그 당시는 칩스 앤 미디어하고 텔레칩스는 21선에 붙어서 안 간다고 했고 근데 AD 테크놀로지는 지금까지 꾸역꾸역 한 10%, 15% 이상 올랐어요. 근데 칩스 앤 미디어는 오늘 한 방에 날아가죠. 그게 주도주 장세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바로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대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없으니까 내가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기별로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온라인 강좌를 해요. 그거 적극적으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도사된다는 얘기고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수와 연계한다면으로 바로 그냥 건너뛰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본 게임 들어가는 거예요. 3분기 주도주는 이것 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보면 지수와 연계한다면 2차 전지 반도체가 지속 주도주. 되게 중요한 말. 그러면 지수와 연계한다면이라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지수 지지와 저항 얘기 진짜 많이 해드리죠? 그걸 봐가면서 지수와 함께 가는 타이밍에서는 2차 전지 배터리의 시가총액 높은 주식이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수가 이제 요번에도 올라가게 되면은 350에서 357짜리를 또 저항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시가총액이 높은 2차 전지 배터리를 하면 여러분들 또 물립니다. 이거를 수십, 수백, 수천 번을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먹힌다는 거죠. 왜? 내가 얘기했듯이 이종복이의 골수 매니아들이 여기 한 1000명에서 1300명. 나머지는 요새 유입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한 게 2007년부터 이종복은 이게 해마다 코스별로 나오거든요. 내가 2007년도 배워야 산다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영상으로 틀어줄 날이 또 올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잘난 사람한테는 뭐가 꼬이죠, 여러분? 잘난 사람한테는 그게 꼬이게 돼 있어요. PD들도 꼬이는 거지만은 꼬인다는 얘기는 좀 단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한테는 그게 꼬이게 돼 있어요. 시기하는 자들이 꼬이게 돼요, 여러분. 내가 그 얘기도 2007년도에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배워야 산다에. 그래서 이종복이가 텔레비에서 거품 물고 얘기를 할 때 지수가 조정받는 타이밍에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좋게 얘기했던 주식을 잘못 들어가면 나를 시기하는 자들이 그거 공매도 때릴 수도 있고 그거를 그냥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지지권에 있을 때 내가 거품 물고 얘기를 하면 그 주식은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맥을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패스시키고 그래서 이토마토의 이 담당 PD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 말을 내가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정신없는 시장에서 이거 영상 좀 떠줘 그러면 유튜브 전문 편집자가 그걸 해야 되는데 PD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영상 3개를 못 들고 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기술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기술 이종복이가 보증수표라고 했던 대목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물어볼 때 이종복이 좋게 얘기했는데 안 올라가, 만약에 걔들이 안 올라가면 그럴 때는 내가 그걸 수긍을 하고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지나가면서 바닥에 있다 좋게 얘기하고 지나가면서 좋게 얘기한 주식 안 올라간다고 막 그것만 그냥 막 도배로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안 가는 겁니다. 내가 면피를 하는 게 아니고 거래량 증가만 나오면 무조건 올라간다고 계속 이 영상에 지금도 VOD로 녹화되고 있죠, 여러분. 올바른 유튜브 문화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수의 위치에 따라 강약 조절이 필요한데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잘 새겨 들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12분 동안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죠, 초보자들은. 지수와 연계한다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계속 간다고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종목들이 지수 전고점 350이나 357 목표치까지 갔을 때 쫓아 들어가면 또 물리고 그 얘기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수의 위치에 따라 강약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요 강약 조절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포스코 퓨처 영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기다리는 조정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하지 말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포스코 퓨처 첫 번째 영상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하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요번 변곡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쪽은 지금 현재 변곡점에서 여기도 여전히 2차 전지 배터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대놓고 얘기할게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식은 지금 중립입니다. 중립이거나 이하예요. 장기적으로는 신고가지만 지금 매수는 중립이거나 이하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죠. 아까 얘기했던 오히려 장비과나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지금은 강력 매수. 같은 배터리 2차 전지여도 강력 매수하는 종목이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썸네일은 이거네요. 포스코 퓨처보다 강력 매수할 쪽은 막 이런 식으로 쓰면 조회수 나오겠죠. 보이시죠? 저거 6월 12일이에요. 이거 이토마토 PD가 노력한 거 못 틀어주면 안 되니까 바로 화면 들어가겠습니다. 저 얘기한 것은 6월 12일 이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39만 5천 원 찍고 6월 12일부터 6월 28일까지 그냥 흘러내렸어요. 근데 내가 6월 28일에는 다시 이 60일선 언저리부터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안 깨지네 어쩌네 하면서 내가 분석해 줄 때 요것은 지지권 매수로 긍정으로 얘기하는 대목도 녹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은 조회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바로 먼저 해결해 드리고 갈게요. 3분기 주도주는 나야나. 근데 나야나를 쓰면 좀 그런데 에코프로는 신고가로 날랐거든요. 근데 에코프로가 신고가 날른 것은 조정을 받을 때 이 주식은 여기서 죽었으면 3, 4령으로 이번 주에 만약에 지수가 조정을 받았다면 얘가 하락의 리스크가 되게 컸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지수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딱 걸리니까 신고가를 뚫자마자 날아가는 거고요. 요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격 법칙상 진짜 요건 100만 원 쪽으로 가려고 노력은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건 지수의 위치하고 보면서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방송하고 연결시켜 줄게요. 이제 강약 조절을 한다면 지금은 이제 다시 에코프로 BM을 저점 매수를 하면 지수가 흔들려도 큰 손실이 안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포스코도 배터리잖아, 그죠? 포스코는 홀딩스가 20, 60에 붙어 있죠? 이 주식이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거래가 엄청나게 터져야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 쪽이 거래량이 200K, 여기는 지금 보세요. 조건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2000K 이상 터지면 이제 포스코가 어느 순간에 42만 원으로 날아갈 겁니다. 이거 방송에서 아무도 이런 얘기 못해.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이 만약에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퓨처가 거래량이 이건 150만 주 가까이가 터져야 돼요. 이거 거래량 150만 주 터지면 40만 원 넘어갑니다. 이제는.
이런 방송 들은 적 있습니까? 이 정도면 썸네일 충분하죠? 패스. 자, 강약 조절해서 온 거니까 이종복 실시간 유튜브를 틀어야 됩니다. 6월 14일 거 이종복 실시간 유튜브를 틀어주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지실 거거든요. 미리 얘기합니다. 뒤에 누구 있어야 돼요? 괜히 뒤로 자빠지다가 뒤통수 다쳐도 그거 내가 치료비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자, 큐! 포스코 퓨처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지금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얘가 흘러내릴 때 이쪽으로 흘러내리는 이쪽 지점. 그러면은 얘가 37만 원에서 35만 원 쪽으로 흘러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게 쌍봉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쌍봉으로 보이게 되는 거야. 얘가 이쪽으로 밀려 내려오면. 근데 만약에 거기서 장이 조정까지 받는다. 그러면 이 주식을 사면 여기서 사면 이건 물리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주식은 매수를 하고 싶으면 38만 원에서 35만 원 영역에 왔을 때가 매수인데 장이 밀리면서 이쪽으로 왔을 때는 여기서는 먼저 세게 사지 말아라는 거지. 대신 이 정도로 밀린 다음에 또 옆으로 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길 수 있다고. 그러면서 종합이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에 걸릴 때 거기서 사고 싶으면 사라는 거지. 거기서. 요 말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거 6월 14일 방송이에요. 아우, 뒷골 땡겨. 그냥 그려준 그림대로 움직이는 거 보이십니까? 내가 아까 여러분들 제가 분기별로 하는 강좌 같은 거 야매로 듣지 말고 정석으로 공부하라고 얘기해드렸죠. 여러분들 다 대박이 아니고 여러분들 어떤 시장에서도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 토마토는 격이 있는 이 증권 프로라 그런 단어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16년 동안 한 사이트에서 저런 얘기를 줄기차게 한 사람 말이 신뢰도가 높을지 운 좋게 갑자기 코로나 때 툭 튀어나와가지고서 이름 석자 그거 별로 되지도 않는데 근데 누군지도 모르고 돈 주고 구독자 사갖고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것이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에 의해서 우리가 패턴 매매를 강의하거든요. 그거 신호나 검색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딱 보면 안 되니까 내가 얘기해줬죠. 오로소 테크놀로지 같은 게 정배열 밀집에서 급등하는 급등주 패턴이 되는 거고요. 신성 ENG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 에코프로나 포스코 같은 애들은 그냥 정배열 추세 상승하는 기법이 되는 거고요. 뭐 거래량 3, 4령은 매집형에 의해서 급등주가 되는 거고요. 이 그냥 신호 그냥 이름만 바꾼겨 이종복 기법으로 7가지 패턴 매매로 대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번생도 잘 부탁해 그 얘기하면 안 되지만 19회 차인데 거기 보면 반지음 씨 그 엄마가 알아보지 않습니까? 지난생 딸내미 또 그 느낌으로 알아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의 그 모든 게 거기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신호 뜰 때 딱 보면 저거 무슨 기법 베꼈는지 금방 알아요.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모르죠. 얘기하고 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수의 위치에 따라 강약 조절이고 아직 열이 안 올라간 거니까 동진이는 잠깐 뒤로 미루고 여기에서 지표 해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지표 해석 6번, 6번 영상이 있을 거예요. 7월 CPI 이번에 PCE 나온 거. 자, 열을 한번 돋워보겠습니다. 큐! 그리고 앞서서 그때 하단에 쫙 나왔었는데 그런 PC가 잠깐 나왔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우선 간략하게라도 아주 따끈따끈하게 우리 정부 전문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무지하게 좋습니다. 진짜다? 제가 지금 질문하자마자 무지하게 좋다라고 한 거는 보세요.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삿대로 예정되어 있었던 게 다음 주 하반기 출발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4.4가 4.6으로 예측되었는데 3.8로 나왔지 않습니까? 요거만 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종목 진단 조금 더 해드리고 일부 마무리 시간에 추가 보충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진짜 이것이 이종복 전문가의 클래스. 오디오 안 나가도 방송 끊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이 먹고 여기 지금 머리숱 보입니까? 빠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게 진행자들이 전문가를 띄워주는 멘트입니까? 있는 그대로 나온 거죠. 감동, 감격, 감탄으로. 그냥 지표 보자마자 0.1초도 안 돼서 그냥 바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기준과 원칙이 일정할 때 나오는 거.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진행자들이 전문가 띄워주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저게 띄워주는 겁니까? 한번 물어나 봅시다. 여기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저게 띄워주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까? 아니 어떻게 전문가가 지표 나오자마자 물어보자마자 0.1초 만에 좋다라고 얘기하고 하반기 출발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열기 이어서 다시 갑시다, 여러분. 삼성전자와 공생관계 해갖고 8번 영상일 거예요. 8번 영상, 삼성전자와 공생관계 8번 영상 또 틀어주세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하고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공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공생할 때는 지수가 어느 정도 밀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수가 밀렸을 때 삼성전자가 양호하게 움직일 때는 다른 주식이 같이 갑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는 지수가 고점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버틴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른 주식이 피해를 봐요. 삼성전자로 인해서 빠진 그 삼성 SDI부터 LG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뭐 LG 화학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에는 반등 시도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저렇게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실전 매매 최고 수익 일이죠. 지수가 고점에 있었고 지난주까지는 지수가 고점에서 흘러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버티면서 다른 주식이 피해를 봤던 거고요.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저점까지 왔고 이제 지수가 저점까지 온 상태에서 PC가 긍정으로 나왔으니까 CPI 나올 때까지는 이제 특별한 악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7월 달은 7월 10일쯤에 CPI 나올 때 그 7월 10일쯤에 CPI 나오기 직전에 또 내가 야간 방송 해주거든요. 적극 참여하세요.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지난 6월 27일 날 온 사람들 지금 대박 아닙니까? 우리는 대박을 쓰더라도 이럴 때 대박이라는 단어를 쓰지 이 주식 사면 대박 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박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이 종목은 세력이라는 단어 안 쓰지 않아요? 나는 그런 저급 단어 안 씁니다, 여러분. 세력이 아니고 매수 주체를 말하기가 좀 거시기하고 네 글자고 그게 떨어지니까 그냥 세력이라고 쓰는데 그냥 매수 세력이라고 해야 되는 거. 원래가 매수 세력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력을 뭐 신봉할 필요 있습니까? 어차피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세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막 좋은 얘기 막 혹하는 얘기 쓰면 막 그 사람 쫓아다니려고 하죠. 나는 세력이라는 단어를 방송에서 거의 안 쓰는, 대신 기법 강의할 때 그냥 쓰기 싫어도 가끔 억지로 씁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보세요. 지금 돈 벌 수 있다라고 할 때 돈 보세요. 내가 이거 이쪽으로 올라가면 떼돈 번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거꾸로 뒤집은 거. 여기서 만약에 종합이 333쪽으로 갔다 칩시다, 여러분. 거기서 배터리서부터 그런 주식 저점에서 매수했으면 얼마나 진짜 초대박 났을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에이, 전문가가 영업하려고 저딴 소리 하네 하면서 막 그런 걸 쓰는 자들도 가끔 있죠. 사람 봐가면서 그런 얘기 하라는 겁니다. 사람 봐가면서. 지금 보고도 모르나?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방송한 모든 건 유튜브 그 이토마토 VOD에 다 근거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자기의 생각을 쓰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지난번에 라이터 갖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마치 자기의 사실을 사실인 양 쓰지 말란 얘기지. 쓰고 싶으면 두세 번 정도 그 사람이 했던 얘기나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본 다음에 쓰면 이런 얘기 안 듣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이런 얘기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어쨌든 지수,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 SDI 필도 그 2차 전지 배터리 얘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제 휴가철이니까
와이프 선물 한번 들어가야죠. 이제 반도체 쪽으로. 와이프 선물은 5번 영상이에요. 자, 5번 영상 오로소 테크놀로지. 다음부터 이제 영상 편집할 때도 제목도 같이 쓰면 아마 이토마토도 수월할 거예요. 오로소 테크놀로지. 소로스가 아니고 조지 소로스 말고 오로소 큐. 드디어 여러분들 제대로 된 주식 하나 건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하게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요새 눈여겨보는 반도체입니다. 보세요. 이것도 실적 없죠. 근데 이 주식은 부채가 없고 유보율이 1200이 넘는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하나가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FST. FST가 이 주식의 지분을 53%를 갖고 있어요. FST가 뭐 하는 회사냐? EUV 관련주 최고의 주식으로 제가 추천하는 주식입니다. 삼성이 지분 갖고 있는 회사 FST. 삼성전자가 FST의 지분을 7%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FST가 오로소 테크놀로지 요 주식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오로소는 삼성전자의 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식이죠. 그냥 가져가시면 와이프라고 했나요? 아까 선물 사줄 수 있습니다. 22,500원에서 25,000원 본다? 이 종목 이름 씁니다. 끝. 저렇게 추천하는 주식을 잘 보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이 진짜 엄청난 얘기고요. 자, 이제 분위기 좀 다운시킵시다, 여러분. 지금 화면 잡아주세요. 동진세미컴이라는 주식 아시죠, 여러분? 여기 어떤 자가 동진세미컴 날아가니까 한백마입니다. 필명으로는 한백마고, 자, 양심불량자라고 하면서 동자 하나 얘기해놓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동진이 날아갔다고 잘난 척하고 있는데, 만약에 동성화이텍 운대가리 없으면 그거 이제 저주받아요. 이제 이종복이한테. 이런 있다고 글을 써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분명히 이거 이토마토 회사 차원에서 이런 거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하나 더 들어갑시다.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다음 건데, 자, 차트 갖고 장난치는 분석가. 이게 차트 갖고 장난치는 걸로 보입니까?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해주느냐? 이 종목은 보다시피 1,300여 명이 열광을 하는데 가끔 저런 자가 한두 명씩 있어요. 근데 나는 저런 자가 한두 명 있어도 그걸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종목은 추종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런 거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나는 성격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누차 얘기하지만 내가 차트 갖고 장난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반도체를 연달아서 틀어드리려고 하는 거고, 누차 강조하지만 저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돈을 못 버는 거고, 저런 자들 때문에 그 유튜브 할 때도 직원들 댓글 관리 잘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거를 반응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인정한다라고 생각해요. 또 요새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반응이 나가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이런 식으로 몇 번씩 얘기를 해야 이제 저런 자는 이제 쳐주지도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보다시피 고맙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댓글이 한 300개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저런 글이 있다 칩시다. 그 정신이 말짱하지 않으면 그런 소리 못 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열성적으로, 더욱더 열과 성의를 갖고 좋아요하고 댓글을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혼자 저러면 그게 이제 사그라지는 거죠. 이런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막 호응을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패스하고 동진세미컴 3번 영상에 동진세미컴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줬는지 동진세미컴 악귀 쫓으러 가겠습니다.
전문가님, 동진 세미캠 맞습니다. 해균님, 하늘님, 후포님, 쓰리레디 퀸님, 반나라님, 골드마마님 쭉 동지세미캠 신청해 주셨고요. 자, 제가 받아서 우상향님, 김자경님, 공부하자님, 그리고 인천에 사시는 인천여사님, 장영심 씨까지. 제가 여러분들 1월 26일 즈음에 삼성전자 EUV 관련주 해가지고 FST, SNS텍, 동진세미컴, 주성엔지니어링, PSK, ROT 백큐ම් 동그라미 쳐준 게 삼성전자 EUV 관련주 좋은 주식으로 찍어줬던 주식들이에요. 근데 FST하고 SNS텍은 날라갔어요.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이 그 뒤에 날라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동진세미컴이 가장 못 간 주식이고요. 처음에는 못 따라가다가 지금 ROT 백큐이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동진이로 갈게요. 이것은 이름 석자로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분명히 이 종목이 이거 갖고 또 난리 칩니다, 여러분. 매출액이 1조 이상의 주식이고요. 영업이익은 2천억대가 나오고 있는 주식입니다. 근데 아까 주성엔지니어링은 매출액이 몇천억대밖에 안 되는데 이건 영업이익이 매출액과 영업이익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두 가지를. 주성엔지니어링이 진짜 강소기업인 거고, 자, 그다음 다시 동진세미컴으로 갈게요. 하나마이크론하고 동진세미컴을 동등하게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건 있어요. 대신 단순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주식의 매출액 영업이익에 비해서 동진세미컴이 지금은 훨씬 더 잘 나오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동진이가 하나마이크론보다 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중에 더 가면은 코스닥에서 매출액 1조에 영업이익을 한 2천억 이상 정도 내는 회사가 많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 성적이면 동진세미컴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37,500원에서 4만 원 가는 건 일도 아닌 거고, 조금 더 으쌰으쌰 하면 이거 45,000원까지 안 가면 이게 주식입니까? 그런 얘기할 자격 있습니까? 내라고 치세요.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소리를 한다? 자, 시청자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동진이는 일부러 길게 뽑은 거예요.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려줬고 그 위치를 보셔야 됩니다. 31,800원이었잖아, 여러분. 확인했죠,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악기 추치러 한번 가보자! 그 다음에 악귀를 쫓으려면 동쪽으로 가야 된대지 않습니까? 동자 들어가는 주식은 아무리 찾아봐도 동진세미컴밖에 없어요. 동자 하나 슬쩍 얘기해놓고 그거 올라간다고 양심불량자? 저렇게 어마무시한 기업 분석하고 손자까지 나오고 지분율 나오고 매출액 실적 영업이익의 연간치 추정치까지 갖고 분석해갖고 알려주고 있는데 고맙습니다라고 저를 해도 현찰판에 차트 갖고 장난? 확인했죠, 여러분? 한화이글스가 왜 9연승 안 갔는 줄 아십니까? 여기 한화이글스 팬분들? 모르시죠?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화여, 제발 하루만 쉬어다오. 질라면 2대1로 져다오. 너네들이 10연승 가면 나는 방송 일주일 내내 해야 돼. 굶어 죽어. 한화이글스여, 제발, 제발, 제발 져주세요라고 했더니 진짜 져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져주면 안 됐지. 정확히 2013년도인가 저는 기억을 합니다. 삼성 라이온즈 팬분들이요, 내가 대구 사람 진짜 좋아한다고 그랬죠. 저는 대구 사람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화이글스 팬분들 힘내시라고 프랭카드 걸어줬었어요. 그리고 그거 화면에 나왔어요. 내가 그걸 아직도 안 잊고 있는데 이번에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화이글스 언제부터 이길지 제가 또 예측해볼까요? 이거 맞으면 내가 월화수목금 그냥 스트레이트로 방송해드릴게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조금 더 고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3분기 출발 분위기 좋아요, 여러분. 이 분위기 이어가야 되고, 누차 얘기하지만 비방을 하려면 팩트에 기반한 비방을 하라. 그러면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마녀사냥 하지 마라 이거지. 나는 이 종목이고 결과로 말합니다. 패스하고 지금 오로수까지 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제 악의 구렁텅이 또 유창호 진행자가 좋아하는 악의 구렁텅이 신성 ENG를 갖고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악의 구렁텅이 신성 ENG. 신성 ENG는 제가 좋은 얘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난 거예요. 이 추세를 벗겼죠. 그러니까 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났기 때문에 주가는 한 차례 눌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난 주식은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마 더 갈까봐 당연히 쫓아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일반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악의 구렁텅이 장기간 하락을 하면서 그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가게 되면 그걸 뚫은 거에 대한 경계 매물이나 이런 매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보통 눌리게 돼요. 그리고 눌린 목을 잘 받으면 상승 N자로 가면서 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오히려 흘러내릴 때 주워 담았어야 되는 주식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릴 때 여기서 주워 담아서 기본적으로 직전 고점절이 2,600원과 가격 법칙상 3,000원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장기 목표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200억, 400억, 600억, 700억 거기에 태양광까지 있어요. 태양광까지. 장기 투자하면은 무조건 좋은 주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주식을 개별주 혹은 잡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거 턴 어라운드 된 회사입니다. 저가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주식이고 이 주식은 2,100원에서 2,000원 언저리로 밀릴 때 저점 매수를 해 놓으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주식이고 여기 언저리까지 안 밀릴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늘면서 움직일 때 기본적으로 2,600원은 갈 수 있다. 이 종목을 질문한 분, 요 정도 설명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G2 정상분들이 저 사람 누구냐고 스카우트 하라고 할 판이요, 지금. 아시겠어요? 뭐 하나 분석할 때 보면 애누리가 없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를 들어서 그 주식에서 수익을 보고 나오고 싶다. 이종복이한테 물어보세요. 물론 순번이 올지 모르겠지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얘기가 갑자기 나왔으니까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 최고가 최고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기사에도 나왔는데 그것도 호불호가 있는 기사인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할게요. 왜 최고가 최고인지를 얘기하는 거고 왜 야매가 야매인지를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 사람의 어떤 절실함 그 사람이 어떤 그 이력이나 그 사람이 그 해온 어떤 이거 무시해버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 왜 돈을 못 버는지도 이 대목에서 좀 이해하게끔 한 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다 보면 말입니다. 어떤 주식을 이종복이가 얘기를 할 때 그냥 단순히 무턱대고 하나만 부각시키는 게 아니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를 얘기했고 저가주를 얘기하면서 이 주식을 저가주 잡주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참교육 한번 시켜줬고 이게 턴어라운드라고 하면서 저가주 선호하는 사람들 이거 잘 보라고 하고 목표치까지 얘기하고 다 얘기했죠. 그런 주식을 차라리 초보자들은 추종을 하려면 그런 걸 추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아무리 AI가 판을 치고 아무리 인공지능이 판을 치고 아무리 신호 장사꾼이 판을 치고 아무리 그 검색기가 판을 쳐도 FM 정통성은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이태리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든 예술 그 옷이나 아니면 차나 어떤 물건들을 우리가 예술품이라고 하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어떤 혼이 들어가 있을 때 자기의 기준과 원칙이 들어갔을 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신호 뜬다고 쫓아 들어가다가는 골로 갑니다.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 얘기도 2007년도에 해줬던 얘기예요. 이거 패턴 매매 강의하면 신호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따라 할 텐데 그러면 나는 다시 공부해야 되고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내가 그거 2007년도에 배워야 산다에서 한 거 다음 주에 갖고 와서 한번 틀어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은 안 지나가요. 그러니까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뭐 한 5년 전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뭘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준과 원칙의 중요성, 그 기준과 원칙은 자기의 기준과 원칙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자기의 기준과 원칙으로 저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좋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맞으면 그건 추종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추종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렇게 초대박이 나는 주식도 들어가서 뭐라 하고 그냥 손절매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고 이걸 끝까지 갖고 가서 진짜 이걸 다 먹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거고 이종복은 종목을 분석할 때
반드시 펀더멘탈이 들어가고 기술적 차트 흐름이 들어가고 이게 바로 뭐뭐뭐 이게 바로 뭐뭐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서 목표가까지 얘기하고 가져가면 무조건 돈 벌고 이렇게 얘기하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냥 이건 바닥에 있는 거고 갖고 있으면 올라갑니다. 이것도 좋게 얘기한 거지만 분명히 내용이 달라요. 이해했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근거로 들어가는 거죠. 이 주식 얘기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칩이요. 얘기했죠? 모든 거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모든 거에 들어가는 게 칩입니다. 그러면 칩이 날아가면 나중에 결국 뭐가 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틀어주면서도 관심 있게 볼 섹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C, 그 PC 말고 B, PCB. PCB는 칩이 가면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 그랬어요? PCB는 칩이 가면 무조건 가게 돼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추종을 하려면 그런 걸 추종을 하라고요. 자, 칩스의 미디어요. 너무 오래 걸렸구나. 가자! 자, 칩스앤미디어 최근에 찍고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는 이거 무조건 이쪽 방향을 보는 주식이라는 거. 5월 12일 9시 21분 토마토 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운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대응, 중장기적으로는 조정받을 때 모아서 가지고 가면 신고가 기대형. 진짜 이 종목 주간 진짜 뚜렷하죠? 이종복이가 이야기하는 반도체 쪽의 주식에 매수 추천의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섹터의 주식이다. 근거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더 합니까, 여러분? 예? 지금은 그냥 유튜브 시대라 그냥 영상 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저 당시 2만 원대였거든요. 이거 오늘 고점이 4850원이에요. 앞자리 뒷자리 빼고 더블 났지 않습니까? 이종복이가 반도체에서 가장 추천 의도로 갖는 대표적인 섹터 칩 관련주. 그리고 5월 12일 이토마토 방송 듣는 사람들 그 신의 가호가 있기를 했는지 운이 있기를 바라는지 자기가 뭔데 저딴 소리를 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저런 주식.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거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완벽하죠, 여러분? 주식으로 돈 벌고 싶으면 누차 얘기하지만 여기저기 헤맬 필요 없어요. 여기 이토마토 보면 되고 지금 실시간 접속자 몇 명입니까? 그거밖에 안 돼요? 봐봐.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지금 18,000명이 넘어야 됩니다. 18,000명이.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 원래 처음에 미스터 진단도 마찬가지였고 이 종목 마켓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처음에는 동시 접속자 400에서 500으로 시작했었어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 그리고 영상 올라가면 조회수 2,000, 3,000도 안 나왔었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포철자, 포스코자만 써도 3만에서 5만 건 나오고 지금 동시 접속자가 1,800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중간에 1,200에서 1,500도 있었고요. 미스터 진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0명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출발했다가 400명, 500명에서 왔다 갔다 거릴 때 내가 초성 시리즈로다가 거기다 들이부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700, 1000, 1200으로 그냥 뚫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닐 필요 없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냥 이 토마토를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 토마토도 용량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전문 직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의 한번 얘기하고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면 지금 다른 웬만한 주식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참교육에 관해서도 한 코멘트 드렸고 말을 하려면 앞뒤 전후 사정을 따지라는 얘기까지 해드렸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는 이것도 보여주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6월 9일 날 기다리는 변곡점이라고 얘기했고 이 조정을 미리 얘기를 했어도 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고 6월 16일이 시가상위 2차 전지는 하지 말라고 했던 타이밍인 거고 6월 28일 이제 한 열흘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매수 타이밍 왔다라는 얘기했는데 얘기하자마자
금요일 날 꼬리 달더니 오늘 폭등을 한 거라는 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 3분기 주도주는 나야나라는 말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 근거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종복이가 반도체를 좋게 얘기해도 이게 지금 보면 지수의 위치에 따라 강약 조절하는 건데 이건 제가 그냥 보여만 주고 갈게요. 날짜를 봐야 돼요. 한미반도체를 보면 작년 1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밖에 추천을 안 했는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12월 달에 10,000원대 주식을 25,000원대도 추천하고 있다라는 거, 좋다라고 하는 거, 강약 조절 때문에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반도체,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도 보면 12월 26일부터, 근데 하나마이크론은 6월 달도 언급이 됐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줄 알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요일 날 방송할 때 한미 반도체보다 하나마이크론이 저평가됐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라는 얘기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반도체는 한미보다는 하나마이크론 위주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포스코 케미칼 갖고 얘기해 줄게요. 포스코 케미칼을 보면 작년 1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한 달에 2번씩은 항상 추천했습니다. 보면 18만 원, 17만 원, 19만 원, 여기는 35만 원대까지도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을 해준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고, 이걸 왜 보여주는 거냐? 회원 방송이라는 말 써도 된다고 그랬죠. 장중에 하는 방송은 그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걸 부각을 못 시키지만, 야간 방송은 비회원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듣겠다고 선택을 하면 다른 사이트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들을 수 있잖아요. 기회가 열려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야간 방송에서 얘기한 건 대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것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돈 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렇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포스코 엠텍이 중요합니다. 포스코 엠텍은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8,000원대에서 집중적으로 추천했던 주식이고요. 그게 39,0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제가 수익률은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안 넣은 겁니다. 추천한 타이밍과 왜 추천했는지 근거 다 보이죠? 그냥 무조건 매수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근데 요새 포스코 엠텍은 좋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죠. 상대적으로 뭘 좋게 얘기했죠, 여러분? 최근에는 하나기술. 하나기술 보시면 하나기술은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계속 좋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나 포스코 홀딩스 쪽은 5월 말 때 언저리까지가 끝. 맞죠? 근데 하나기술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게 지수의 위치에 따라 강약 조절을 하는 FM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마지막으로 남았으니까 그거 못 들은 거 또 못 들으면 억울하니까 마지막에 지금 남겨놓은 게 하나 있는데, 하나기술 관련한 보증수표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듣고 제가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들어주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기술이죠, 여러분. 참 오래 돌아왔습니다. 뭐가 다른지 보이시죠? 포스코든 저쪽에 있는 주식은 60일선이 지지의 역할이지만 이격이 떠 있고, 하나는 60일선 언저리로 밀려 내려왔다라는 거. 이거 4월 27일 날인가요?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여기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매수했을 때 무조건 수익 난다라고 하면서 이 말이 맞나 틀리나 가보라고 했습니다. 근거 보여주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4월 27일이죠. 하나기술 보입니다. 절대 손실 안 납니다. 이 말이 맞고 틀리고도 가보면 알겠죠라고 하는 이 말 들어가면 이건 보증수표라고 보시면 돼요. 보증수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어가 다르죠, 여러분.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마토 PD의 어떤 그 열정, 진짜 전문가가 부탁했다고 그 바쁜 시간에 저거 영상을 다 만들었어요. 저거 썩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토마토 이 담당 PD가 하는 부탁은 나는 무조건 다 들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 여러분들의 호응도 있어야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뭔 얘기했는지 모르는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정리해 줄 테니까 주위 사람들 200명씩 데리고 오세요. 원래 내가 주위 사람들 200명씩 데리고 오라고 했던 종목들도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못 찾고 있거든요.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이 토마토 이거 미스터 마켓 장중 3,000에서 5,000명 내가 가는 거 일도 아니게 해줄 테니까 일단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면 내가 해드릴게.
자, 패스. 3분기 지금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타이밍에서 350에서 357로 갈 때 돈 벌어라. 거기에서 지수가 가면서 갈 때는 시가총액이 높은 2차 전지 배터리 위주, 2차 전지 반도체 위주로 갈 것이다. 거기까지 간 다음에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거두절미 중간 생략. 그 다음에 만약에 지수가 어느 시점에서 못 가고 전고점에 붙어서 못 간다. 그럼 전고점에서 붙어서 못 가는 거는 350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는 순환매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순환매. 뭐를? 반도체와 2차 전지 순환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에너지, 건설기계, 인공지능, 로봇 등이 움직임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수와 연계한다면 2차 전지 반도체 핵심주. 그 지수가 어느 정도 고점에 가서 숨이 차서 헐떡거릴 때 2차 전지 반도체 순환매 플러스 에너지, 인공지능, 건설기계, 로봇들을 순환매로 노리시면 계속 돈 벌 겁니다. 그리고 7월 달 CPI 타이밍 즈음해서 이종복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면 노프라브로입니다.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카트!